인프라랑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쉽게 딱 다가오도록 개인에게 다가오도록 이해시키고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장기적인 정책이 어떤 산업에는 이렇게 도움이 되고 어떤 기업에는 이렇게 도움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면 네 그게 다른 관점에서의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교육이나 공교육을 개혁하자라는 어떤 그런 되게 뭉뚱그려진 대안보다 그 개인에게 교육시키는데 그런 커스터마이징 자체가 되게 이제 잘 되면은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교육에서의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시스템을 바꿔내야 되는데 만약 이걸 개편을 한다고 하고 혁신을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잃을 걸 각오해야 되는 건 무엇이고 아니면은 이 리스크 테이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신산업들의 적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교육은 이래야 된다. 뭐 인공지능도 있을 거고 어떤 AI, AR, 뭐 VR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교육 시장으로 갖고 올 때 리스크 테이킹은 무엇이 있을까요? 갑자기 그 흑석역의 그 장독대라는 술집에서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을 살려 매시는 그라운드를 기면하는 빙상을 그리고 이 뭐죠? 골프 치는 선수? 박세리? 우즈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 우즈는 그라운드를 필드를 누빈다.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능력과 그다음 흥미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지인 토론자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그런 좀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 계단식 교육 시스템, 그냥 다 같이 같은 목표, 같은 점수, 그러니까 이런 그 뿌리 모든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생각하면은 자율학기제와 같은 창의성을 개발하는 정책을 많이 좀 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무엇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정답을 내기 위해서 또는 그 점수를 높이기 위한 지금의 그런 교육 정책 이건 사실 잘못된 것 같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를 주입시키는 그런 교육 전 다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론이었고 여태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의 요지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기업이 그러면 그렇게 교육 정책을 바꿨을 때 리스크 테이킹이 되는 게 무엇인가? 그런 측면도 가능하죠. 네. 정부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굳이 네. 학교 교사 아니면 네. 뭐 예를 들면은 교사 단체 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교육이라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그게 꼭 정부 주도나 아니면은 교사뿐만 아니라 기업이 교육 시장에 더 빠르게 침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개인이 왜냐면 플랫폼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어떤 학습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학교에서만 교단 앞에서 칠판을 앞에 두고 30-40명이 모여서 강의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뭐 1인 콘텐츠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학교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죠. 개인 학습 그런 플랫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되게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창의성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창의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이제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업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AI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고 해야 될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뭐 4차 산업 시대라 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저희조차도 모르는 기술이 이제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고 있을 거고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기술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육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세대 분들은 더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자기가 아니더라도 요즘 뭐 새로 나오는 AI나 드론 기술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전문가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자분들의 자존심 문제라고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좀 내려놓더라도 다른 전문가분들과 함께 그들한테도 배우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해를 해서 어떤 점이 좋다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이제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조금 더 유연한 태도로 나는 지금 내 교육에 갇혀 있기보다는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지금 4차 산업 시대를 맞아서 좀 더 열린 자세로 유연한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존에 있던 교육계 그 뭔가 어떻게 보면 인식이 되게 공고한 집단이잖아요. 이거를 허무는 것으로부터 오히려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되게 기존의 사고를 좀 깨트리는 방식인 것 같네요. 원래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교육계가 뭐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교육계가 혁신해야 된다, 교육계가 어떤 식으로 대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교육계라는 것들이 허물어진다는 것으로 오히려 가능성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어떤 융합의 시대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은 이야기들 했잖아요. 개인적인 차원, 뭐 기업 차원, 정부 차원, 그리고 뭐 교육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교육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얘기로 많이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의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왔잖아요.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요즘 많이 하는 창업 붐, 스타트업 붐이 많아서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내가 오너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장려가 되는 시대인데 나는 취업 말고도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뭐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왜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편하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학교 주변에서 이제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해요. 이런 뭐 가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불편함. 사실 아이디어는 그런 불편함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막연하게나마 사업 구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흑석에 조각 피자집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조각 피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왜냐면 조각 피자가 없으니까 가게가 여태까지 없어갖고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알아봤어요. 만약에 가게를 열게 되면은 자릿세는 얼마나 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은 좀 얼마나 들고 이런 거를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구체적인 가격을 모르겠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구나. 너무 좀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은 방학 때 이게 조사를 그때 해보니까 학교 주변에 가게들이 사실 그 상권이 엄청 많이 바뀌잖아요. 막 없어지고 생기기 많은데 그게 방학 때문에 그래요. 방학 때랑 학기 때 그 수익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버티지 못하고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리스크를 그때는 테이킹을 못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네. 통해서 결국에는 이게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게 아니었다 네, 라는 것으로 맞아요. 결론이 났군요. 결국 창업을 못했어요. 확실히 결국에는 근데 물론 해서 방학 때도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성공할 보장이 없고 음. 만약에 내가 이걸 실패를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실패 이후에 대한 걱정이 확실히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어려움으로 네 맞아요. 작용을 했던 사례 같네요. 근데 요즘에 특히 창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학생들은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막연하게 그냥 뭘 해야겠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싶다라기보다 창업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창업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스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기업 입장에서도 혁신자를 많이 원하는 추세고 그냥 틀에 박힌 생각만 하는 새로운 신입사원보다는 새로운 도전 경험이라든가 실패해본 경험을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창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제 성향 말씀드릴 때 실패해도 얻을 게 있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시대가 창업에 도전하기에 좀 쉬운 시대고 그리고 정부적 입장에서도 학교 입장에서도 지원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310관에 있는 기업도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만 보더라도 요즘에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많지 않나. 저도 진입 장벽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성공 확률은 조금 희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저는 안정지향적인 사람이라 땀이 많이 부족해서 사업이라고 하면 대우건설을 만들어야 하는 게 사업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 높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창업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확실히 그런 것도 네. 교육 시스템의 문제 네. 아니었나. 그 창업에 대해 창업은 무엇인지 뭐 카테고리는 뭐가 있고 뭐 어떤 게 창업의 개념이고 뭐 이런 것들이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안 가르쳐 주는데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응애응애 하던 애가 이제 깨달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창업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또 벤처 붐이랑 다른 게 지금의 창업은 뭔가 인위적으로 조성이 된 측면이 많잖아요. 뭐 여기저기서 창업하세요, 창업. 뭐 왜 취업만 하려고 하세요? 혼자 좀 잘할 줄도 알아야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창업은 많이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왜 너네가 창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이해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일자리가 약간 모자라서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뉘앙스가 약간 강했기 때문에 어떤 창업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창업에 실패했을 때 안전망도 필요하지만 이 창업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이해 왜 너네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합의나 이해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이제 거의 토론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뭐 영상도 학습을 했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되게 굉장히 많이 나누어봤어요. 다양한 측면에서. 그럼 내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앞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있었을까요? 뭐 그게 거창한 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창업일 수도 있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나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공유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이 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말하면서도 아까 맨 처음에 리스크 테이킹을 했던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에 네. 대학 입시에 대한 얘기가 꺼내졌잖아요. 그게 하면서 얘기를 사회자님인 분이 또 정리해 주신 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진짜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었구나 라는 게 환기가 되면서 사실 지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을 때고 사회 진출을 사실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남들이 주변에서 다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학원을 준비를 하거나 뭐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다들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취업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저는 한 1, 2년 정도 휴학을 졸업을 하고 졸업 유예를 해서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 제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을. 그 2년의 시간이 제가 당장 지금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나서 도전했을 때 저는 분명히 달라지고 얻어질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나이가 찬 상태라 사실 취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리스크가 좀 더 클 수 있지만 뭔가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진로 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순간에 무작정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보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걸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서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현 토론자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드는 게 그 이제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건데 이 리턴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깎이는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사회에 이만큼의 파이가 있어서 빨리 뛰어들어서 이 파이를 막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든지 존재하는 리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드는 생각은.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런 리스크라든가 도전이라든가 혁신이라는 가치가 지금 이 시대에만 주목받는 가치는 또 아니었고 이전에 3차 혁명 때도 그랬고 2차 혁명 때도 그랬고 변하는 건 항상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덕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급함을 갖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이 사회에서 내 가진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최고 좋은 뭐 직업이었겠지만 지금은 축구 유튜버가 되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떻게 활용될 건가를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이 그렇게 조급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단순히 저를 떠나서 이번에 이제 하이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이제 뭐 영상도 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리스크 테이킹 하는 기업들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 미래를 네, 지금 결국엔 당장 또 적용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자본주의. 역시 주식 자본주의.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더블 하이 리스크. 네, 더블 네. 하이 리스크.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주식. 주식을. 정말 뭔가 이런 얘기를 나누니까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맨날 그냥 뭐 살다 보면은 뭐 잘 되겠지. 사실 이런 긍정에 맡기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순간에 들었을 때는 되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 그냥 뭐 다 잘 되겠지. 그냥 뭐 물 흐르는 대로 살면 되겠지. 물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목표하고자 하는 거에 딱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전략적인 되게 선택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 중 하나가 중요한 것이 리스크 테이킹인 것 같고 사실 그냥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막 책 보고 영상 보고 혼자 생각 정리했을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여럿이서 나눠서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생각의 폭이 되게 넓어진 것 같고 어떤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되게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거에 좀 자신감이 붙고 뭔가 갖춰야 될 것만 같은 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올 한 해 리스크 테이킹해서 큰 사람으로 돌아오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느낀 점. 혹시 오늘 토론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비전공자와 전공자를 구분하고 사실 이게 경영 전략 과목이라서 경영학부로만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다 영상을 보고 이제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온 걸 보니까 결국 이게 말이 또 허황된 게 그냥 장황하게 경영 전략이지 그냥 일상의 모든 거에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제가 그 사업을 너무 크게 생각했던 것처럼 네,
모든 게 선택의 과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현 씨도 있을까요? 저는 경영이라는 분야라든가 학문이라든가 그쪽에 이제 전혀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를 사는 언어다 경영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막 딱딱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에도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더 재밌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경제학부로서 이론적인 공부는 많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뭐 현실에서나 그런 거를 접목시킬 기회가 없었는데 전혀 경제와 상관이 없는 사회복지학도들의 얘기도 듣고 경영학도들의 얘기도 듣고 하면서 다 경제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저한테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사회자분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딴 길로 세면은 사회자분이 정리를 하면서 이제 주제에 맞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좋았고 감사합니다. 처음에 각오해서 이제 뭐 저한테나 여러분들한테나 다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확실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 사실 저는 대학에 지금 6년 정도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런 과제를 처음 이제 접했고 봤어요. 왜 이렇게 막 촬영을 해서 토론하는 건 이런 과제를 하는 건 좀 처음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처음에 좀 제일 받았을 때 좀 당황스러웠지만 막상 해보니 굉장히 의미가 있고 되게 좀 재밌고 되게 생산적인 또 과제가 아니었나 싶고 또 이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의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또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엄청 되게 좋았다. 그래서 이 과제 자체 참 너무 좋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준비한 토론은 전부 여기서 마쳤고요. 되게 좋은 시간 된 것 같아가지고 진짜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맞다. 네. 저희 이제 토론 촬영했는데요. 저희 이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갈 거여가지고 이제 긴 신상이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촬영되는 거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은지 괜찮으시죠? 네, 네, 혹시 괜찮으시고 동의합니다. 종소리 네. 괜찮으시고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 지민 씨 동의하시고 네 그동안 생산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